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인 사도세자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도세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짚고 넘어간 후에 사주를 좀 자세하게 풀어볼 건데요. 사도세자는 영조의 아들이죠. 영조 밑에서 사도세자가 태어났고 상당히 총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2살 때부터 이제 글자를 알았다고 전해지고요. 업문 쪽으로도 상당히 총명했을 뿐 아니라 무인적인 기질도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놀이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병서까지 읽는 그런 총명함을 보이고 활이나 말타기 같은 무예에도 상당히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도라는 영화를 보셔도 알겠지만 글이나 그림에도 상당한 소질을 보여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어린 시절, 총명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영조는 사도에 대한 기대가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무인적인 기질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학문보다는 활쏘기나 그림 그리기 이런 조금 더 감각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에 관심을 보이게 되면서 영조와 크나큰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부자 갈등이 시작된 건데요. 그러던 와중에 사도세자의 친모인 영빈 이 씨가 사도세자의 그런 방탕함과 여러 가지 죄를 영조에게 고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임오화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임오화변이 잘 알고 계신 영조가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인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오화변으로 영조는 사도를 세자에서 패하고 뒤주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9일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세자는 이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인 그런 영조와 부자 간의 갈등뿐 아니라 정치적인 갈등도 많이 겪었어요. 그로 인해서 깊은 갈등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빈 이 씨는 사도세자의 친모입니다. 친모이자 생모인데 생모가 사도세자 자신의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고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에게 그대로 고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임오화변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살아온 역사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 능력이 출중했거든요. 학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무예적인 그런 부분까지 예술적인 부분까지도 뛰어났고 그런 부분들이 사주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역사, 삶이 사주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세자는 여기 보시면 임수일간으로 태어났어요. 대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큰 바다예요. 큰 바다는 옆으로 계속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토기운으로 해서 지금 편관이 상당히 많죠. 토기운이 물길을 다 막는 그런 물상으로 되어 있고요. 이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칠살로 작용을 하죠. 칠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외부 압력입니다. 외부의 압력이 나한테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데 상당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주에 이렇게 편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심해요.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불안증이라든지 아니면 강박증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편관이 많이 발달된 그런 사주예요. 근데 사도세자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사주 안에 식상이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상으로 편관을 잘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가능할 때가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외부로 발산하고 사용하는 게 식상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나를 표현하는 게 식상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내가 나 스스로 나의 힘이 얼마만큼 강한지에 따라서 식상의 작용력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세자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나를 도와주는 글자가 이 부분, 시주의 편인밖에 없어요. 편인 외에는 다 나를 이렇게 편관으로 해서 외부 압력을 통해서 나를 옥죄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식상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다 에너지가 나가거나 내가 규제를 당하는 그런 사주 흐름입니다. 그러면 사도세자 사주 같은 경우는 신강신약을 따졌을 때 극신약한 사주라고 보아야 돼요. 내 힘이 극도로 약한 상황에서 이렇게 편관으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 관은 규율이고 규제이기 때문에 사도세자의 삶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버지 혹은 왕의 아들인 세자로서 지켜야 할 법 또는 궁의 규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자리에 무토가 편관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아버지 자리에. 이런 경우는 큰 바다와 큰 산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사도세자와 영조의 그런 갈등을 이런 사도세자의 사주를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관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규제를 많이 했을지는 사주 팔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상상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겠죠. 사도세자 사주는 반드시 나의 이런 극신약한 힘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수기운과 금기운을 보완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주인데요. 전체적인 사주팔자 구성을 봤을 때 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성도 거의 없어요. 여기 시주에 있는 편인 말고는 금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성은 아버지 복이에요. 인성은 어머니 복입니다. 따라서 사도세자는 적어도 태어나서 중년기까지 이 부분을 봤을 때 어머니 복을 거의 받지 못해요. 그리고 시주에 가지고 있는 이 편인 글자 같은 경우도 편인은 계모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편인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느낀다거나 실제로 친엄마 손을 벗어나서 뭐 할머니나 친인척의 그러한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계모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거든요. 따라서 이 편인자를 가지고 있게 되면 친엄마한테 직접적으로 정도적인 사랑을 받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편인 글자가 시주에 있기 때문에 사도세자는 태어나서 중년 넘어서까지, 중년까지를 잘 버텨야 나를 생조해주는 이 금기운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편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머니 복도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주라고 봐야 되고요. 아버지 복도 재성으로 보는데 지금 보시면 재성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부모님이 계셔도, 그리고 부모님이 영조면 한 나라의 왕이죠. 이렇게 부모님이 높은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덕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손에 뒤주에 갇혀져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모화변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서는 친모가 친부에게 직접 자신의 죄를 고하는 그런 사건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신감이나 상실감이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주팔자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는 식상이 상당히 발달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 식상 중에서도 특히 상관이 을묘로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틀을 깨는 기운입니다. 따라서 이 상관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평불만이 상당히 심해요. 어떤 조직 내에서 일을 할 때도
불합리하거나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불평불만도 되게 심하게 하시고 그거를 상사에게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관을 사주 안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식상이 발달을 한 것 자체는 표현력이라든지 언변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표현력도 좋고 언변도 상당히 화려하고요. 예술적인 기질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상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깨버리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예술을 똑같이 하더라도 기존의 체계를 이렇게 확 벗어나서 파격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런 상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 규칙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왕가에서 태어난 사도세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그 궁 안에 법이라든지 그 체제가 너무나 규율적이고 극도로 답답했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끼도 정말 많다고 봐야겠죠. 예술적인 부분이나 뭐 언변, 언문 쪽에도 상당히 능했다고 보이고요. 지금 지지에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 묘목과 술토 같은 경우는 철새 계금에 해당되는 그런 글자들이죠. 따라서 철학이나 학문 이런 쪽에도 소질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편인이 금기운으로 와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이 편인과 일간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금백수청 금기운과 수기운이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총명한 그런 기질을 보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향과 끼와 잠재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이러한 나의 끼와 능력이 이 토기운으로 자리하고 있는 규율과 규제, 법, 그리고 영조, 아버지를 통해서 발현되지 못하고 막혀버린 그런 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와의 갈등이 초년기 때 많이 발생을 했겠죠. 극도로 심해지게 되면서 이모화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이모화변은 이모년에 벌어진 그런 변이잖아요. 이 임수는 나와 똑같이 들어와서 보금살을 이루고요. 이 오화는 지지의 임목과 술토와 합쳐져서 강한 화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도세자는 임수 기운으로 큰 대양으로 태어났는데 안 그래도 내 힘이 약한데 지지의 불기운까지 치솟아 버렸어요. 그리고 보금살은 보금대살로 내가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정말 극단적인 일을 겪는 운이기 때문에 요 이모년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주팔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금기운이 이 시주에 하나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도세자의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때 인성이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덕을 본다라는 거예요. 금기운이 사도세자 사주 안에서는 좋은 기운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자식복도 이 부분으로 보게 되거든요. 사도세자가 가지고 있는 복은 유일하게 자식복이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사도세자는 그러니까 아들이 나중에 정조가 되는데 그 아들이 사도세자를 향한 상당한 효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아들의 그런 생조를 받으면서 노후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재성이 없다라는 거는 남자 사주에서는 이제 아버지 복과 더불어서 처복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재성이 없으니까 처복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